안녕하세요. 오늘부터 AI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20여 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은 유튜브 인증을 감안해서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의 이해와 활용 과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입니다. 요즘 AI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AI, 회사에서도 AI, 교육에서도 AI, 심지어 개인의 일상에서도 AI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질문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정확히 뭔가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뭐가 다르죠?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AI가 어떤 흐름으로 발전해 왔고 또 왜 챗GPT의 등장이 큰 의미를 가지는지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즉 AI는 사람이 하는 지능적인 활동을 컴퓨터가 흉내내거나 수행하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예를 들면 말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구분하고 문제를 풀고 패턴을 찾아내고 판단을 내리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생각하는 기계라기보다는 사람의 지적 활동을 일부 자동화하고 확장하는 기술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은 무엇일까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사람이 규칙을 직접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이 있으면 고양이다 라고 사람이 하나하나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고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AI가 큰 개념이라면 머신러닝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학습 방법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사람의 뇌 신경망 구조를 본떠 만들었고요.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복잡한 패턴을 더 잘 학습하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에서 큰 성과를 낸 것도 바로 이 딥러닝의 덕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가고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I의 역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사실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죠. 19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후 AI의 연구의 출발점이 마련됐습니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면서 AI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 초기 AI 연구자들은 기계가 금방 인간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죠. 컴퓨터 성능도 부족하고 데이터도 부족하고 알고리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는 한동안 큰 기대를 받았지만
실망을 안겨주며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이 시기를 흔히 AI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AI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AI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딥러닝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미지 인식, 번역, 음성 인식, 추천 시스템 등에서 AI가 실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챗 GPT가 등장했습니다. 챗 GPT의 의미는 단순히 말 잘하는 챗봇이 나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가 전문가의 영역에서 대중의 손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AI를 활용하려면 개발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 시스템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일반 사용자도 질문만 잘하면 글을 쓰고 기획을 하고 요약을 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업무 초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챗 GPT는 AI를 대중화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죠. 과거의 디지털 도구는 사람이 입력한 명령을 그대로 처리하는 도구에 가까웠다면 생성형 AI는 대화도 하고 제안하고 정리하고 변환하는 협업형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죠. 기획자는 더 빠르게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고 강사는 더 빠르게 강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무직은 보고서 초안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학생은 학습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요. 하지만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AI가 답을 준다고 해서 항상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죠. AI는 매우 유용하지만 사실 확인, 판단, 윤리적인 사용은 여전히 인간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인 것이죠. 정리해보면,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모방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이고 딥러닝은 그중 더 발전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AI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과 침체를 반복해 왔습니다. 넷째, 챗 GPT의 등장은 AI를 대중의 실생활과 업무 속으로 끌어들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AI가 선택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기본 역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성형 AI의 특징과 효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